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특히 부동산과 경제에 관계되는 통계, 부동산 시세 그리고 소득 분포도에 대한 통계를 완전히 조작해 왔다. 그래서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엄정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5년 동안에 이 22명 외에도 문 대통령의 책임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통계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번에 제가 그런 기관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동산원이 그 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모든 통계를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부동산원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졌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통계가 조작됐다. 그래야 그 노조의 핵심 인사들이 이게 내부 고발자로 고발을 했다. 그래서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 부동산 값,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값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부동산원에서는 약 23%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KB연구소, 그러니까 KB는 국민은행 연구소 겁니다. KB의 그 부동산 조사기관에서는 약 50%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 차가 거의 배를 넘는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뛰었는데 정부 발표, 청와대 발표로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통계가 조작됐다. 제 기억으로는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이 뭐 한 4년 가까이 그 자리 지키면서 100차례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이 조작된 통계가 제공됐다. 그뿐 아니라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고 있다 하는 소득 분포도 하위 계층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통계도 조작했다. 그런 일련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감사원이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일대 통계청장은 여성분이었어요. 그건 아마 뭐 수학도 전공하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름은 지금 깜빡했습니다만은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퇴임할 때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저는 제 직무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위에서 쥐어 박혔다 소리지. 우리 정권의 불리한 통계를 통계청장이 자꾸 내놓는다. 이런 이제 내부 압력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게 이유라는 게 다 밝혀졌지요.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후임 통계청장은 김현욱인가 강현욱이라는 사람이 딱 1년 뒤에 그 문재인 정권 처음 1년은 여성 통계청장이 그렇게 물러났고 다음을 이은 사람은 통계 전문가도 아닌데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좋은 통계를 만들어가 보답하겠다. 정확한 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이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조작해서라도 나를 통계청장 차관급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은을 하겠다. 이렇게 들렸어요. 역시 그랬던 겁니다. 역시 그 통계 주무 책임자가 그런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취임해서 임기 말까지 갔으니까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생기고 가짜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지경이 됐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이 말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좌파 우파로 따지면 1대 3인데 유승민을 이게 우파라고 따져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 셋이 얻은 표가 48%고 문재인이 41%예요. 이 셋이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문재인이 당선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1%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해내시라고 생각하는데 드루킹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킹크랩이라고 하는 아주 속도가 빠르고 한순간에 이게 어마무시한 댓글이나 이 선점 문구를 올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서거 막바지에 문재인을 띄우는데 이거는 수치로 이게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치로 킹크랩이 드루킹 일당들이 킹크랩이라는 방법으로 뭐 수천만 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등에 댓글로 문재인이 지지하는 쪽의 글을 계속 몇 달을 올렸다. 이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얻었다 이렇게 깜냥하기는 어려운데 저거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으로 이 선거에 이겼다. 뭐 이렇게 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김경수라고 신문 내부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 감이지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본적지 출신 국회의원인데 뭐 그 내부에서는 대통령 감이 희생됐다. 이게 드루킹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배후에 이를 조장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진 것도 추미애 씨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드루킹이 이렇게 공을 세운데도 자기들을 노력에 대해서 보답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초기에 두들겨 패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김경수가 구속됐다. 결국 추미애가 김경수를 잡았다.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이건 여론 조작이 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두 번째로 재임 5년 동안에 통계를 조작했네. 통계. 부동산 통계와 소득 분포도 통계. 그래야 소득주도 성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차가 이 말이 끌어가는 것인데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끈다는 거죠. 마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 말을 끌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것이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게 계속 비명소리에 가까운 자영업자들 소리가 이게 굽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5년 동안 통계 조작으로 버텨냈다. 그 다음에 끝마금은 어떻게 했느냐. 뉴스타파 등에 동원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내려 찍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 방치하고 조장해 가지고 그래야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 됐고 통계 조작으로 5년을 견뎠고 이제 그것을 같은 파에 속하는 이재명에게 정권을 선거해 주려고 가짜 뉴스 조작까지 했는데 이건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조작 정권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작 정권이다. 여론 조작, 통계 조작, 가짜 뉴스 조작, 조작 정권이다.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평생 잊지 않는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려대 경제학과의 조동필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이 양반 생긴 인상도 오락부락하고 머리도 아주 산발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사자상을 띄운 그런 이제 관사인데 모습도 그렇고 목소리도 걸걸걸걸 하고 아주 고려대학교뿐 아니라 모든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교대 군회가 아닌 이제 시내 시공간 같은 데서 가끔 특강을 하는데 그래서 한 2번 제가 특강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제가 명심하는데 그 1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라고 그 중에 하나가 통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통계의 중요성,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예를 들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전 조선에,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이 전토에 이게 농민들의 비료의 수급 상황을 어느 정도 화학 비료가 필요한지를 일단 계산해내기 위해서 종전의 화학 비료를 쓰기 이전에 이 토속적인 방식으로 만들던 비료의 주요한 부분이 부락마다 그러니까 분뇨 웅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분뇨 웅덩이 그 분뇨 한자로 말하면 괜찮고 다른 말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똥오줌통 있잖아요. 똥통 분뇨 이게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집마다 거기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럼 일정 기간 그게 사겨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봄철서부터 마을에 필요한 집집마다 비료로 사용하는데 총독부가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 군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당신들 관할에 이런 크기의 기준에 맞는 분뇨통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라. 여기까지 따졌어요. 이걸 전국 집계를 해가지고 1단계로 화학비료를 흥남에 세우고 또 어디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요 통계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학생 시절이지만은 이거 통계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정권이 국가적 차원의 통계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악랄한 행위다. 그걸 저는 학생 때부터 기억에 남겨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동필 교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 순간에도 조 교수의 모습이 저 앞에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말 겁 없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통계를 5년 동안 조작해 왔다. 22명이 고발됐는데 정책실장, 경제수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인데 그 상부야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감사원이 그 부분 조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문제를 아주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통계 조작은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악랄한 행위다. 문재인 정권은 여론 조작으로 쉽게 당선됐고 통계 조작으로 5년을 견뎠다. 그리고 그만둘 때는 가짜 뉴스를 방조해가지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세 건의 조작으로 일관한 정권이다. 이게 제 결론인데 그럼 다음 정권은 어찌해야 되냐?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보고도 그러면 더 가중해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